한낮의 태양이 서울 도심의 거리를 내리쬐는 가운데 12살 소녀 지수는 천천히 걸으며 김 할아버지의 빵집에서 얻은 오래된 빵이 담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갈색 머리와 낡은 옷은 그녀가 살아온 힘든 삶을 드러냈지만 그녀의 초록색 눈동자는 어떤 역경도 꺾을 수 없는 희망의 불꽃이 남아있었습니다. 몇 블록 떨어진 곳, 강남의 가장 호화로운 상업 빌딩 중 하나의 펜트하우스에서 전구진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 또 다른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45세의 그는 지속 가능한 기술 제국을 세계적인 기준으로 만들었지만 그의 가족사에 숨겨진 그림자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수는 계모 미경과 그녀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돌보는 다른 세 소녀들과 함께 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결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소로 위장한 감옥이었고 소녀들은 힘든 집안일을 강요받고 끊임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날 오후의 열기는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수는 또 다른 강제 노동의 날을 맞이하기 전에 잠시 쉬기 위해 공원의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 앉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녀 근처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아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주저없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미경 몰래 다니던 지역 도서관의 비밀 수업에서 그녀는 기본적인 응급 처치를 배웠습니다. 남자는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저혈당의 징후로 인식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수는 가방을 열고 빵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빵 조각을 으깨어 반죽처럼 만들고 조심스럽게 배운 대로 남자의 뺨과 잇몸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오래되고 깨진 휴대폰으로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구진 그가 바로 쓰러진 남자였는데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걱정스럽게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지수의 얼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녀는 10년 넘게 실종된 그의 여동생 수진과 같은 결연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저씨?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보다 성숙함을 드러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진정하시고 아직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전구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분명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신속하고 지식 있게 행동한 이 비범한 소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에게서 친숙한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기억을 흔들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무더운 오후의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전구진은 부드럽게 지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꼬마야? 지수예요, 아저씨. 지수, 네가 오늘 내 목숨을 구했어. 이걸 잊지 않을 거야. 소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물러서기 시작했지만 전구진은 이미 현장에 도착한 그의 경호원 중 한 명에게 그녀를 조용히 따라가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직감은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서도 전구진은 그 소녀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수진과 똑같은 초록색 눈, 같은 조용한 결의, 그리고 그 낡은 옷, 방치의 명백한 징후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확신을 가지며 조여왔습니다. 지수에 대해 더 알아내야 했습니다. 전구진이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 순간 서초구의 한 저택에서 그의 어머니 윤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수진은 집의 젊은 가정부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눈을 가진 그 여자는 수진이 실종되기 얼마 전에 설명 없이 떠났었습니다. 운명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시를 짜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을 곧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역사를 바꿀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공원에서의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전구진은 지수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경호원이 가져온 소녀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는 그를 깊이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잔인함을 친절로 위장한 것으로 알려진 여자의 보호 아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가의 저택에서 혜진은 개인 서재에서 수시간을 보내며 오래된 서류 상자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옛 사진과의 재회는
그녀가 수년간 억누르려 했던 기억들을 되살렸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가정부 민지는 단순한 직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비밀 친구였고 가족의 명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수는 미경의 집에서 또 다른 고된 노동의 날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다른 소녀들은 그녀가 몰래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들은 반항가와 대화하다 들키면 계모의 분노를 살까 두려워했습니다. 고립감이 무거웠지만 책과 지식은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지수야, 미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이리 와. 심장이 빠르게 뛰며 지수는 계모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미경은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 위에는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애야? 미경이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너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야. 중요한 사람이네. 능력에 감명받은 것 같더라.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미경은 소녀들을 부유한 가정의 하인으로 팔겠다고 위협했지만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말투에서 뭔가 다른 점이 느껴졌습니다. 전구진의 사무실에서는 긴장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님, 그의 신뢰받는 변호사 김 변호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우리는 법적 절차 없이 그냥 그 소녀를 그 집에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입양은 어떻습니까? 전구진이 책상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아마도요. 하지만 그녀의 과거에 대해 더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찾은 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후견 문서에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지수의 멘토가 된 이사선은 책을 정리하다가 한 권에서 떨어진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정수진의 실종에 대해 다루고 있었지만 그녀의 주의를 끈 것은 페이지 구석의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사라진 가족의 젊은 직원, 민지라고만 밝혀진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그날 밤 도시가 잠들 준비를 하는 동안 이 복잡한 이야기의 다양한 인물들은 깨어 있었고 각자 자신의 계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수진의 물건들 사이에서 발견한 오래된 일기장을 넘기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결코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고백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의 임시방에서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경의 신비한 제안에 대한 말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초록색 눈을 가진 검은 머리의 여자가 오래된 자장가를 부르는 기억의 단편들. 다음 날 전구진은 지수에 대한 조사를 가속화하기로 결심하고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비서는 미경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소녀의 양육권을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미경은 이미 자신만의 게임을 시작했고 정가에 대한 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서재에서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오랫동안 침묵했던 목소리가 그녀가 두려워하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 여사님, 민지가 그날 밤 혼자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그녀가 임신 중이었음을 암시하는 서류들이. 전화가 갑자기 끊겼고 혜진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비밀들이 곧 드러날 것이며 이는 그녀의 가족의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 순간 다락방에서 자유를 꿈꾸며 잠들어 있는 어린 소녀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진실을 밝힐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구진과 미경의 만남은 비오는 목요일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사업가는 그를 따라다니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피해 도심의 조용한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미경은 정시에 도착했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겸손해 보이는 가면 아래 계산된 미소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 전구진이 전문적인 어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날 지수가 저를 위해 한 일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경은 의자의 자리를 잡으며 돈 얘기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 네, 지수. 특별한 아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주 도움이 되는 아이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어조의 전구진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편 정가의 저택에서 혜진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서는 공통 지인을 통해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신문기사와 수년간 보관해온 서류가 든 폴더를 들고 왔습니다. 정 여사님, 이사서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지수에 대해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속의 민지를 알아봤어요. 그녀는 떠나기 전에 도서관에 자주 왔었죠. 미경의 집 다락방에서 지수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소지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인 작은 펜던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열어보니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뚜껑 안쪽에 시간이 지나 거의 지워진 아주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MJ에게 사랑을 담아 SS 카페에서 협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전구지는 지수의 법적 양육권과 교환할 상당한 금액을 제안했습니다. 미경은 망설이는 척하며 강력한 사업가에 대한 자신의 작은 권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정 회장님, 그녀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겐 사연이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죠. 숨겨진 위협의 어조를 전구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어려운 협상들이 그에게 누군가가 비장의 카드를 숨기고 있을 때를 알아차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미경 씨? 지역 도서관에서 미경과 함께 살고 있는 소녀 중 한 명인 수아가 지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계모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날 밤 우연히 들은 대화에 대해 친구에게 경고해야 했습니다. 미경이 전화로 누군가와 정계에 대한 정보를 거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진은 이사서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사서는 민지의 잦은 방문에 대해 그녀가 빌려간 책들, 주로 임신과 아기 돌보기에 관한 것들에 대해 그리고 특히 불안해 보였던 그녀의 마지막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그녀가 저에게 뭔가를 맡겼어요. 이사서가 폴더에서 누런 봉투를 꺼내며 밝혔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것을 찾으러 올 거라며 보관해달라고 했죠. 그날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 여사님. 전구진의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는 쉴 새 없이 일하며 전에는 연결되지 않았던 점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후견 서류에는 위조를 암시하는 불규칙성이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날짜였습니다. 모든 서류가 수진이 실종된 바로 그 주에 처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수는 이 모든 움직임을 모른 채 여전히 몰래 공부하는 일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특히 유전학에 대한 흥미로운 책을 발견했습니다. 특성의 유전에 대한 내용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특히 그녀와 실종된 어머니가 공유하고 있는 드문 특징인 초록색 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회의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미경은 마침내 자신의 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정 회장님, 우리가 어떤 합의를 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특정 문서들이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분명 혜진 여사님이 세상에 퍼지길 원치 않으실 문서들이죠. 전구진은 핏줄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여자가 어떻게 그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서들이 무엇일까요? 저택에서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이사서가 건넨 봉투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 딸을 찾는 사람에게라고 적힌 편지와 함께 조심스럽게 보존된 원본 출생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증명서에 적힌 어머니의 이름이 그녀의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정민지. 비는 계속해서 서울을 적시고 있었지만 깊은 뿌리처럼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비밀들은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가족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관련된 모든 이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그림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의 발견은 혜진을 충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서 춤추는 듯한 단어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정민지, 그녀의 오래된 가정부가 저택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성씨였지만 이제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사서가 긴장된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녀는 폴더에서 민지가 쓴 일련의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이것들도 남겼어요. 안전할 때만 전달하라고 했죠.
카페에서 전구진은 자신만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카푸치노를 마시며 자신이 만들어낸 긴장감의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 회장님, 수진 씨는 매우 솔직한 젊은이였죠. 특히 집안의 특정 직원들에게요. 수진의 이름을 언급하자 전구진은 의자에 바로 앉았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미경 씨? 수아는 마침내 도서관에서 지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생물학 책장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수아가 급히 속삭였습니다. 얘기할 게 있어. 미경이랑 내 엄마에 대한 거야. 지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의 보호 아래 살아온 수년 동안 누구도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금기된 주제였고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에 대해 뭘 알아?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불안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저택에서 혜진은 이사설을 증인으로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실종되기 며칠 전, 날짜의 첫 번째 편지는 그녀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인이 된 남편의 혼호의 자식이었고 결혼 전 관계의 결실이었습니다. 수진은 진실을 알아냈고 새로 발견한 이복 여동생을 거부하는 대신 그녀와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정가의 피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꿈과 비밀도 공유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비밀이 곧 밝혀질 참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김 변호사는 지수의 서류가 등록된 관공서의 전 직원으로부터 중요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후견 서류들, 위조 서류를 사용한 누군가에 의해 처리되었어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급하게 취소된 이전 기록이 있습니다. 수아는 지수에게 급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젯밤에 미경이 전화하는 걸 들었어. 내 엄마 얘기를 했어. 정가에 대한 중요한 뭔가의 증거가 있다고 했어. 그걸로 돈을 벌려고 계획 중이야, 지수야. 그리고 어떤 병원 얘기도 했어. 병원이라는 단어에 지수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혼란스러운 꿈속에서 항상 하얗고 무균실 같은 장소, 긴 복도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의 기억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미경은 마침내 자신의 요구를 밝혔습니다. 5억 원입니다, 정 회장님. 이것이 수진 씨, 민지 씨, 그리고 특정 병원에 대한 문서들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전구진은 잠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 수년간 듣지 못했던 그 이름, 수진이, 그의 휴대폰이 어머니로부터 온 긴급 메시지로 진동했습니다. 아들아, 즉시 집으로 와라. 지수에 대해 뭔가를 발견했다. 도서관에서 지수는 이제 다른 눈으로 펜던트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MJ 민지, 그녀는 중얼거렸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들, 그녀와 똑같은 초록색 눈 신문사진 속 수진의 눈과도 똑같은. 혜진은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수진이 실종되기 직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함께 도망칠 계획이었습니다. 수진은 민지와 그녀의 미래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 민지는 받고 있던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손녀, 혜진은 며칠 전 전구진이 보여준 지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 아이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마침내 비가 그쳤지만 폭로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지수, 전구진, 혜진, 그리고 미경의 삶이 그들 중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조심스럽게 묻혀있던 정가의 과거가 전면에 드러나고 있었고, 거짓말과 침묵으로 찢어진 가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비밀들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전구진은 정가 저택을 향해 급하게 운전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생각들로 소용돌이쳤습니다. 미경이 민지를 언급한 것은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는 말이죠. 수진과 너무나 닮은 지수의 얼굴이 이제 그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지수와 수아는 책장 사이에서 계속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언급한 그 병원, 수아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거기 입원해 있었다는 의료 기록에 대해 뭔가 말했어. 지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얗고 무균실 같은 장소에 대한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 병원 이름 알아? 성모병원이었어. 수아가 대답했고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름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멀리 있는 메아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택에서 혜진은 이사서와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고 이제는 사서가 가져온 일련의 사진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서 민지는 수진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고 둘 다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가지고 있는 펜던트와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그녀에게 이 목걸이들을 줬어요. 이사서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비밀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죠. 민지 씨가 말하길 안전해질 때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펜던트를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해요. 전구진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머니가 수년 만에 처음 보는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지나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단순히 내 목숨을 구한 소녀가 아니야.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야. 민지의 딸, 내 조카란다. 카페에서 미경은 전구진이 협상 보증금으로 남긴 수표를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만족스러운 미소는 곧 전화를 받으면서 사라졌습니다. 미경 씨, 여기는 성모병원 행정실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서류들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는 조사의 마지막 점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위조된 후견 서류들은 성모병원과 연관된 누군가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우연히도 수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과 같은 병원이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수아와 함께 도서관에 있었고 디지털화된 오래된 신문들을 미친 듯이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12년 전에 헤드라인에서 멈췄습니다. 정가의 상속녀, 정신병원 방문 후 실종. 사진 속에서 수지는 사교 행사에서 미소 짓고 있었고 지수가 지금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과 같은 펜던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미경의 방에 들어가는 걸 도와줘. 그녀가 내 엄마와 그 병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야. 저택에서 전구진은 점점 커지는 공포감으로 민지의 편지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복 동생은 성모병원의 심각한 불법 행위들을 발견했습니다. 의지에 반해 억류된 환자들, 위조된 서류들, 의문스러운 치료들. 수지는 그녀를 도와 진실을 폭로하려다 표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전구진이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그녀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혜진은 시선을 피하며 손수건을 신경질적으로 비틀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나에게 말했단다. 민지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내가 실패했어. 스캔들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받은 협박들, 난 두려움에 굴복했어. 미경의 방에서 지수와 수아는 조용히 서랍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가 든 상자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모병원의 일련의 영수증들, 모두 정민지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날짜는 불과 몇 달 전까지였습니다. 지수야, 수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엄마, 그녀가 살아있을 수도 있어. 만약 그녀가 아직도 그 병원에 있다면? 아래층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소녀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미경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고 그녀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택에서 전구진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지수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 아이는 진실을 알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민지와 수진을 찾을 겁니다. 이 가족에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야 합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네가 알아야 할 게 더 있단다, 아들아. 수진이 실종된 그날 밤에 대해서 그 애에게서 전화를 받았어. 성모병원에서 끔찍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했어. 권력 있는 사람들과 연관된 거였지. 그 애는 모든 걸 고발하려고 했지만 먼저 민지와 아기를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전구진의 휴대폰이 울려 혜진의 고백을 중단시켰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정 회장님, 이것을 당장 보셔야 합니다. 성모병원의 최근 기록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활동 중이고 회장님이 보셔야 할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정민지와 정수진.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미경의 방에서 지수와 수아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숨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옷장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조용히 움직여 소녀들은 문이 열리기 바로 몇 초 전에 옷걸이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미경이 누군가와 함께 방에 들어왔습니다. 서류들은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모든 일에 대한 제 참여가 비밀로 유지될 거란 보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요구할 입장이 아닙니다. 지수가 알아듣지 못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은 즉시 이 기록들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어요. 정가 저택 밖에서 전구진과 김 변호사는 새로 발견된 문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서명들, 변호사가 지적했습니다. 모두 같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성모병원 원장 한지훈 박사요. 수진이 병원의 관행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망상장애 진단을 내린 바로 그 의사죠. 혜진이 덧붙였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어. 그가 수진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믿어버렸지. 옷장 안에서 지수와 수아는 거의 숨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옷걸이 사이로 그들은 미경이 서랍 밑에서 가짜 바닥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모든 게 있습니다. 민지의 원래 입원 기록들, 임신 증거, 수진의 이송 문서들, 그리고 아이의 출생 증명서는 남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여기 있습니다. 지수는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공식 기록상으로는 다른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죠. 저택에서 전구진은 또 다른 중요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의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정 회장님, 저는 그곳에서 수년간 일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들이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을 숨기기 위해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지 씨는 권력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사기 계획을 알아냈기 때문에 입원되었고요. 그리고 수진 씨는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대화의 일부를 들은 혜진은 그동안 억지로 잊으려 했던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되기 몇 주 전 수진의 이상한 행동, 민지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시도들, 그녀가 보여주려 했던 문서들. 아들아, 그녀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이 증거를 어디에 숨겼을지 알 것 같아. 그 아이 옛방에 비밀 장소가 있었어. 거울 뒤에. 일기를 거기에 숨기곤 했지. 미경의 방에서 남자는 문서들을 자신의 서류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한 원장님이 만족하실 겁니다. 이제 소녀에 대해서 지수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미경이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 씨에게 양육권을 팔든 말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나만 더 이상 이 일에 엮이지 않게 해주세요. 수진의 옛방에서 전구진과 혜진은 조심스럽게 무거운 거울을 벽에서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작지만 깊은 공간에서 그들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일기장들 외에도 USB 드라이브와 문서가 든 폴더가 있었습니다. 증거, 성모병원, 전구진이 떨리는 손으로 폴더의 라벨을 읽었습니다. 수진이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가장 최근 일기장의 한 페이지에서 혜진의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확인했다. 민지가 임신 중이다. 아기는 우리가 빨리 행동해야 할 또 다른 이유다. 내 조카가 그 끔찍한 곳에서 태어나게 할 수는 없다. 한 원장이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우리를 협박하고 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민지와 나는 계획이 있다. 옷장 안에서 지수는 방금 들은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수진, 신문 사진 속의 그 여자는 그녀의 이모였고 그들을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수진의 방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분석하며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정 회장님, 이 기록들에 따르면 성모병원은 단순한 정신병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데 특화된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저택의 서재에서 혜진은 책 안에 숨겨진 수진의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날짜는 그녀가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것을 읽으실 때쯤이면 민지와 저는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란 걸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모병원에서 일어나는 만행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한 원장은
그가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편지의 나머지 부분은 찢겨져 있었지만 전구진의 의심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의 여동생과 민지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강요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어딘가에서 그들은 여전히 구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출 계획은 정가의 도서관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구진, 김 변호사, 그리고 소수의 보안 전문가들이 시청의 연주를 통해 얻은 성모병원의 도면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 병원 단지는 여러 개의 독립된 병동이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특별 사례 환자들은 서쪽 병동에 있습니다. 병원의 전직 간호사 정 씨가 설명했습니다. 가장 제한된 구역이에요. 특별 출입증으로 접근이 통제되고 24시간 모니터링됩니다. 한편 미경의 집에서 지수와 수아는 마침내 미경과 그녀의 방문객이 방을 떠났을 때 옷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지수는 그들이 목격한 대화 중에 몰래 휴대폰으로 찍은 서류들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저장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누군가에게 보내야 해 수아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사서 선생님께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미경이 도서관에 왔을 때 내 엄마에 대해 중요한 뭔가를 말씀해 주시려 했잖아요. 저택에서 혜진은 개인 서재에서 오래된 편지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녀는 성모병원 로고가 찍힌 누런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보낸 편지였고 전달되지 않고 반송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민지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어요. 한 원장이 고집하는 약물들이 그녀뿐만 아니라 아기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해요. 전구진은 이사서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 회장님, 지수가 방금 제게 보내온 것을 당장 보셔야 합니다. 병원에 대한 문서들이에요. 그리고 수진 씨에 대한 것도요. 성모병원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평온한 일상 속에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 원장은 가장 가까운 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가가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 환자들을 오늘 밤 중으로 지방 분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서쪽 병동의 한 방에서 민지는 창살 밖으로 직원들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강제 투약이 그녀의 기억에 영향을 미쳤지만 일부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딸의 얼굴, 수진이 준 펜던트, 결코 실현되지 못한 탈출 계획. 옆방에서 수진은 수년간의 감금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는 척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 정신을 맑게 유지해왔습니다. 그녀는 매트리스 밑에 숨긴 일기장의 모든 것을 기록해왔습니다. 모든 불법적인 절차 의지에 반해 억류된 모든 환자, 그녀가 목격한 모든 의심스러운 대화들. 지역 도서관에서 이사서는 지수가 보낸 사진들을 전구진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한 원장이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입원시키기 위해 진단을 조작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지불 기록, 날짜, 이름들이 모두 있어요. 그리고 더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지수가 오늘 밤 예정된 이송 목록을 찍었어요. 민지 씨와 수진 씨의 이름이 그 중에 있습니다. 전구진은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송된다면 그들을 구출할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 그가 긴급히 불렀습니다. 계획을 실행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얻은 긴급 사법 명령들로 2시간 안에 행동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하며 이미 팀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도움으로 미경의 집에서 탈출한 지수가 숨을 헐떡이며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더 있어요. 그녀가 이사서에게 펜던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숫자 순서예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사서가 펜던트를 열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순서가 아니에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좌표예요. 수진 씨가 단서로 남긴 것 같아요. 어쩌면 안전한 장소일 수도 있겠네요. 병원에서 한 원장은 이송 준비를 직접 감독하고 있을 때 휴대폰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성모병원에 대한 수색 및 압수 영장과 관련된 법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절차를 서두르세요. 그가 명령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특별 환자들은 우리가 하기 전에 옮겨져야 합니다.
그의 말은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보안 카메라를 통해 그는 공식 차량들의 행렬이 병원의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는 그가 즉시 알아본 개인 차량이 있었습니다. 혜진이 드물게 딸을 방문할 때 타고 오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진실의 시간이 왔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사람들이 성모병원으로 모여들고 있었고 각자는 거짓말과 야망으로 갈라진 한 가족의 모든 진실을 마침내 밝혀낼 퍼즐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행렬이 성모병원 정문을 통과했을 때 병원 전체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전구진이 그룹을 이끌고 있었고 김 변호사, 법원 공무원들 그리고 독립적인 의료팀이 그를 따랐습니다. 혜진은 차 안에 남아 있었고 그녀의 손은 묵주를 꽉 쥐고 있었으며 작전의 성공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서쪽 병동의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한 원장의 이송 가속화 명령에 따라 급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에 있던 민지는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감지하고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간의 감금으로 그녀의 몸은 약해졌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한 원장님, 한 간호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가 사람들이 법원 명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병동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기밀 파일에도요. 의사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직 파기되지 않은 위험한 문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계획들, 조작된 진단들, 불법적인 입원들이 모두 밝혀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지수와 이사선은 펜던트에서 발견된 좌표를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아무 장소가 아니에요. 사서가 오래된 지역 지도를 확인한 후 설명했습니다. 정가의 옛 별장 위치예요. 병원에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수진 이모가 우리 엄마를 그곳으로 데려가려고 계획했던 것 같아요. 지수가 결론을 내렸고 그녀의 손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님께 알려드려야 해요. 병원에서 전구진과 그의 팀은 체계적으로 복도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각 방을 확인하고 모든 문서를 조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의료 기록과 투약 기록을 사진으로 찍으며 증거 수집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수년간의 관찰을 통해 병원의 일상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기에 소리와 움직임 패턴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그녀는 평소와 다른 목소리들, 더 단호하고 결연한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특히 한 목소리를 알아차렸을 때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오빠 전구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접수처에서 미경이 예상치 못하게 도착했고 서류 폴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체념에 혼합된 표정이 있었습니다. 전구진 씨와 얘기해야 합니다. 그녀가 선언했습니다. 그가 봐야 할 게 있어요. 사무실에서 한 원장은 필사적으로 상급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병원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수년 동안 권력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환자들의 강제된 침묵으로부터 이득을 얻어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서쪽 병동의 환자들, 그가 전화로 명령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즉시 이송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비상구를 사용하세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전구진과 그의 팀은 이미 제한구역에 도달했습니다. 전직 간호사 정 씨가 제공한 마스터키로 그들은 체계적으로 각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방에서 전구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 창가에 앉아있는 민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회색이 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수년간의 감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알았던 젊은 여성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민지.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녀의 초록색 눈, 지수와 똑같은 눈, 이 놀라운 선명함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우진 오빠. 오래 걸렸네요. 옆방에서 팀은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민지와는 달리 그녀는 서 있었고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년간의 비밀 문서화가 그녀의 매트리스 밑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불법 행위, 모든 학대, 모든 거짓말이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그녀가 미소 지었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우리를 찾을 줄 알았어. 접수처에서 미경은 전구진에게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폴더에는 계획에 대한 자신의 관여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수를 정가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돈을 받았는지, 어떻게 후견 문서를 위조하는 것을 도왔는지, 어떻게 민지와 수진을 격리시키는 계획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혜진은 마침내 병원에 들어갈 용기를 냈고 두 딸을 보고 비틀거렸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수진과 진정으로 알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했던 민지. 수년간의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가 그녀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한 원장은 보조 출구를 통해 도망치려 했지만 보안팀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그들은 병원을 부적절하게 이용해온 수십 명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연루시킬 정보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발견했습니다. 이 감정과 폭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지수가 이사서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가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순간이 임박했습니다. 거짓말과 두려움, 야망으로 갈라졌지만 이제 마침내 밝혀지는 진실과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가족의 재회였습니다. 지수가 성모병원에 들어선 순간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복도에 내려앉은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았고 오직 그녀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녀의 초록색 눈동자는 그녀가 거의 알지 못하는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훑으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연결을 찾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수년간의 감금으로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12년간의 억눌린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딸. 수지는 자신의 방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전구진의 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카, 오래전 보호하려 했던 그 아기가 마침내 어머니와 재회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몇 걸음 뒤에 서 있었고 그녀의 자세는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년간의 무관심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딸들이 그녀를 가장 필요로 했을 때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지수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하며 이사서가 그녀에게 정가의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혜진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깊이 묻혀있던 거의 잊혀진 기억을 일깨웠습니다. 이 순간은 김 변호사가 새로 발견된 문서들이 든 폴더를 들고 급하게 들어오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정 회장님 즉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은 안나와 수진을 오랫동안 감금해온 음모의 규모를 밝혀냈습니다. 성모병원은 수백만 원의 계약으로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드는데 특화된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이제 모든 게 설명되어 수진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단호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권력자들이 우리를 여기 가두는데 힘을 썼는지. 민지는 자신이 정가의 일원이라는 진실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가장 큰 재산들 중 일부와 연관된 사기 계획도 알아냈어요. 미경은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구석에서 마침내 지수에게 다가갈 용기를 냈습니다.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넌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해. 그녀는 낸 수년 전 병원과 연관된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고용되었는지, 지수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절대 알아내지 못하도록 그녀를 감시하라는 임무를 받았는지 밝혔습니다. 돈과 협박이 그녀를 수년간 침묵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양심의 가책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민지는 이제 지수를 옆에 앉힌 채 그녀의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얼굴의 모든 세부 사항이 소중했습니다. 집중할 때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은 그녀 자신과 똑같았고 망설이는 미소는 수진과 똑같았습니다. 난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녀가 지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매일 약물 때문에 내 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들 때조차도 난 네 기억에 매달렸어. 내 울음소리, 네가 태어났을 때 느낀 내 작은 몸의 온기. 전구진은 김 변호사와 함께 다음 법적 조치들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폐쇄될 것이고 환자들은 적절한 시설로 이송될 것이며 철저한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재회한 가족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여동생 수진, 진정으로 알 기회를 갖지 못했던 이복 동생 민지, 그리고 운명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 다시 데려온 조카 지수. 혜진은 마침내 딸들에게 다가갈 용기를 냈습니다. 수진아, 민지야.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난 너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내가 싸워야 했을 때 두려움이 나를 마비시켰어. 잔인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조종하도록 허락했지. 어머니, 수진이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우리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들을 치유할 시간이에요. 지수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았고 이제 우리에겐 새로 시작할 기회가 있어요. 병원 마당에서 해가 지기 시작하며 창문을 통해 황금빛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거짓말과 조작의 층 아래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망과 두려움으로 갈라졌던 한 가족이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던 소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되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사선은 눈물을 흘리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오랫동안 보관해온 펜던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데 도움을 준 좌표 외에도 이제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다. 6개월이 지났고 성모병원에서의 사건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림자와 비밀로 가득했던 정가의 저택은 이제 생명과 빛으로 넘쳐났습니다. 수진의 도움을 받아 지수가 새롭게 디자인한 정원은 다채로운 꽃들로 가득 찼고 이는 가족의 재탄생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민지는 몇 달간의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은 후 점차 건강과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지수와 함께 온실에서 긴 대화를 나누며 12년간의 부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딸에 대한 모든 작은 발견이 그녀에게는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모습, 끝없는 호기심, 타인에 대한 연민 등. 네 아버지를 여기서 만났다는 걸 알고 있니? 어느 날 아침 민지가 수진의 옛 방을 도서관으로 개조하며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원사였어. 포르투갈 이민자의 아들이었지. 네가 가진 것과 같은 호기심 어린 눈을 가지고 있었어. 지수는 가족의 역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흥미진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녀가 오랫동안 안고 살았던 공허함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수진은 국가의 정신건강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지칠 줄 모르는 힘이 되었습니다. 성모병원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한 그녀의 문서들은 이제 정신과 입원 및 치료 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때 침묵당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이제는 강당과 국회에서 울려 퍼지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이들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대적인 상황에서 구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녀는 사회 프로젝트 중 하나를 진행하며 지수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야. 진실은 이런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어. 혜진은 자원봉사 활동에서 자신의 구원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그녀는 보호시설들을 방문하여 다른 어떤 아이도 지수가 겪은 일을 겪지 않도록 확인했습니다. 딸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치유 과정 중에 있었지만 작은 사랑의 제스처와 이해를 통해 매일 조금씩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전구진은 자신의 사업 제국을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는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지수가 구상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무료 수업을 제공하는 학습센터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지역 도서관에서 몰래 받았던 수업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정계에 의해 따뜻하게 맞아들여졌습니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녀의 꿈이 전구진이 마련해준 전액 장학금 덕분에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와의 우정은 역경 속에서 형성되었지만 이제 자유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선은 계속해서 지역 도서관에서 일했지만 이제 정가 재단의 지원으로 확장되고 현대화된 도서관이었습니다. 한때 지수의 피난처였던 이곳은 이제 활기찬 문화센터로 변모하여
새로운 세대들에게 책을 통한 지식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조사에 협조하고 진정한 후회를 보인 후 이제 다른 여성들이 조종과 학대의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가장 어려워 보일 때조차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날, 정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모델 정신병원의 민지관 개관식이었습니다. 이곳은 성모병원의 모든 것과 대조되는 곳이었습니다. 투명하고 인간적이며 환자의 회복과 존엄성에 초점을 맞춘 곳이었습니다. 행사 중 지수가 모두를 놀라게 하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누군가가 빼앗으려 했던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기로 선택한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놀라운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연결해준 사랑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던 어떤 거짓말보다도 강합니다. 그날 오후 늦게 가족은 저택의 정원에서 조용한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지, 수진, 혜진은 지수가 문화센터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음악처럼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구진은 그들 옆에 서서 마침내 완전하고 평화로워진 가족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된 펜던트는 이제 복원되어 정가의 모든 여성들이 착용하는 목걸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묶는 끊을 수 없는 유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각 펜던트 안에는 지수를 집으로 인도했던 것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다. 서울의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면서 황금빛 색조가 정가의 정원을 물들이는 동안 지수는 모인 가족을 바라보며 깊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어떤 유대는 끊기기에는 너무나 강하고 어떤 진실은 숨겨지기에는 너무나 강력하며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다는 것을. 저택의 도서관에서 새로운 일기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밀과 고통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서는 것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배운 가족의 치유와 재건의 여정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가슴에 품고 함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